자,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예. 올해는 전 국민 모두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너무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지난해 참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새해 첫 업무일이긴 합니다. 1월 2일. 새해 첫 업무일인데 오늘 이 새해 첫날부터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좀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순리대로 좀 풀어 나가야죠. 예. 그러니까 억지를 쓰면 안 되는데 아직도 뭐 전부 억지잖아요. 억지다. 그리고 저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윤석열. 그렇죠. 그건 명백해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은 윤석열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그렇죠.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또 미국이 용납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의 안정 내지는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12.3 계엄 직후에 나왔던 공식적인 논평 뭐 코멘트만 해도 보통 외교적으로는 쓸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조기를 들었다고 하면 네. 글쎄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뭐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는 들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성조기를 들었다고 하면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을 기초로 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했던 미국의 어떤 독립의 정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법치주의 네.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탄핵에 어느 누구보다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진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오고 있는 저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보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애국자라면 예. 탄핵에 반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뭐래도 예. 윤석열이 즐겨 썼던 레토릭대로 표현을 하자면 네. 망국적 반국가 세력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가장 명백한 반국가 세력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도 그렇지만은 우리 경제가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느냐. 그렇죠. 오늘은 뭐 첫날이라 9시가 아닌 10시에 10시. 주식시장이 개장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오늘 아침에 환율이 1470 거의 8원이에요. 1477원 50전이던데 기준 환율이. 네. 참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그 국무회의에서 뭐 몇 사람이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외환 위기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뭐 외환 위기라는 게 정말로 그 워딩 그대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그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뭐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진행 안 된다, 삐걱거린다, 아니면 뭐 제정신이 아닌 자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로 외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진짜 뭐 그야말로 투자할 그런 국가가 아니구나. 뭐 우리가 여기 돈 넣다는 큰일 난다 이러면서 다 돈을 뺄 수도 있다.
지금 뭐 신규 투자에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음. 이제 빼는 것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많이 나갔죠. 근데 늘까 말까, 늘까라고 하는 고민의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너무 싸다. 그렇죠. 너무 싸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게 달러 기준으로 항상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디 그 미국 주식을 사든 뭘 하든 아유, 결국에는 원화 기준으로 그렇죠. 내 수익률이 얼마냐. 그렇죠. 그게 나중에 더 뭐 어차피 환전해야 되니까. 중요하잖아요. 예.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갈 거 아니라면. 아, 예. 외국인들은 똑같죠. 어. 달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싸단 말이에요. 이게 환율도 원 달러 환율로 올라가서 네. 너무 싸니까 사볼까? 라고 했는데 야 그러다 윤석열이 뭐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싼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휴지되는데. 그렇네요. 예? 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체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늦추면 안 되죠. 더 늦추면 안 사실 된다. 지금도 늦었어요. 아, 늦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정말로 네. 순리대로 풀어가려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네. 4일 날 해제가 된 거고 아, 그래서 첫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12월 7일 날 네. 토요일 날 탄핵소추가 됐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구속이 돼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미 내란 수괴 혐의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뭐 비상계엄이라는 어쨌든 그 돌발적인 사고는 막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가장 순리적으로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탄핵 소추도 한번 막히고 이 구속도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단 말이죠. 이제 뭐 이 내란 사태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좀 늦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 뭐 이 새해 그 2024년 마지막 날에도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2024년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딱 매듭 짓고 체포를 하고 2025년 맞는 것과 또 늘어지면서 새해를 맞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요. 결국 새해가 돼버렸습니다. 참. 그러니까 사고는 이미 터진 거고 네. 그 내란이라는 수습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내란 수괴가 자유롭게 있단 말이에요. 직무만 정지돼 있지. 요새는 아마 네. 그 전에도 그랬지만 더 할 일이 없어져 갖고 유튜브 더 열심히 보고 뭐 전화도 더 많이 돌릴 거려. 그렇겠네요. 빨리 잡아내야 돼요. 일단. 어제도 보면은 입장문 낸 거 보니까 유튜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 유튜브 안 그래도 열심히 봤었는데. 계속 틀어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실 TV로 아니면 이렇게 틀어놓고 소리 켜놓고 야, 나 응원하는 사람 이렇게 많구나. 이 많은 인파가 몰렸구나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이긴다, 뒤집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일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예. 거의 이 정도면 장애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 입장문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지만 보십시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정말 저자 때문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네. 주권은 궁극적으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침탈하려고 했잖아요. 헌법과 그렇죠. 법률을 무시해 가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네. 불법 납치를 통해서 그냥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거고 네. 그리고 전방에 있는 공수부대를 후방으로 빼면서 여의도에 공수부대를 예. 진입을 시켰고 휴전선 부근에 있는 이른바 난파 전차. 공작 부대 HID를 후방으로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안보에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반국가 세력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이다. 지금 그나마
북한이 네. 러시아에 파병하고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공수부대 후방으로 빼고 HID 다 뭐 판교 네, 어디야 네. 대전 대구로 빼고 그런 사이에 북한이 얼씨구나 하고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빈집털이식으로 내렸으면 진짜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딱 입장문을 보면서 와, 지금 똑같다, 변한 게 없다, 달라지지 않는구나 생각도 했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누군데 이걸 이런 말을 써?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진짜. 도둑이 매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또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또 윤석열 쪽에서 입장을 또 내놨네요. 입장을 또 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그 뭔 소리죠? 그거는 또 뭐 속보로 논리예요? 무슨 논리죠? 속보로 한 줄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수사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도 무효다. 뭐 그런 차원에서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하는 것도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 국가라는 거는 네. 영속성이 있는 그 조직이고 그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비롯한 네. 법률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도 그걸 깰 수는 없어요. 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 질서 안에서 권한 행사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돌아가는 거죠. 헌법 수호자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철저하게 그 무식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뭐 달리 해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일단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존중을 해야지.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하.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상권 분립이라는 권한을 나눠 놓은 거지. 그렇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기능을 다 나누어 놓은 거죠. 예. 이거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 음.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른바 유신헌법에나 등장했던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고 네. 아주 특이한 경우에 옛날에 잊혀진 거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건 뭐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뭐 편한 대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막 이런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수처 검사에 경찰 지휘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휘를 할 안 필요 하면- 있나요?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왜 못해요? 협조할 수 아니 있죠. 소방관 일손이 부족하면 경찰관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해가 나면 군 장병은 그러면 예. 평소 업무가 그러면 수해 그건 복구예요?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같이 이 국가 국가의 재난 상황. 기관이 그렇지. 예. 다른 국가 기관이 하는 일에 일손이 부족하면 네.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 해왔어요. 꼭 그게 예. 명시적인 지휘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진짜 김용남 의원이 짜증을 이게 낼 참- 정도로 연초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하기 싫은데 네. 그래도 하도 저희가 말 같지 예. 않는 소리들을 계속 하니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네.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되지만 이게 밑에서 이제 치밀어 오르는 그런 짜증과 분노는 좀 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해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시작하면 안 있으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한테 협조를 이제 네. 구한 상황이고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의지를 드러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집행을 할 것이다. 이게 좀 유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주말에 해야지 그때는 뭐 사람들 차도 별로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평일에 해야지 오히려 주말까지 가면 지지자들 많이 모이고 더 혼잡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말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왜냐하면 주말이냐 뭐 평일이냐 이게 뭐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 지금 사실은 네. 체포를 비롯한 신병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게 지금 사법 처리 절차가 한 3주 정도 늦어진 거란 말이에요. 2, 3주 이상이 늦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저들이 구도를 어떻게 그 형성하고 있냐면 네.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국힘 쪽의 현수막을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이 많이 띄잖아요, 눈에.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정신 나간 불법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단죄를 하고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국힘 쪽의 방해로 늦어지고 또 중간에 수사기관 간의 혼선 내지는 공수처가 조금 미숙하게 대응하면서 늦어지면서 저쪽은 어떻게 형성을 시키고 있냐면 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친이재명, 반이재명 구도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그 구도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관성도 없는 거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자꾸 뒤에서 그런 쪽으로 조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탄핵에 찬성하면 마치 친 이재명 세력이 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계속 네. 설파도 하고 아하. 일부 유튜브에서도 그런 내용을 계속 떠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되면 네. 결국엔 누가 좋아지는 거냐. 뭐 계속 그런 논리로 그런 식으로. 설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면 둘수록 구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탄핵은 탄핵이고 다음 대선은 대선인 것이고 탄핵을 한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질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죄 절차로 탄핵과 또 형사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렇네요. 근데 헷갈려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성조기를 흔들고 있잖아요. 아, 성조기를 흔들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파괴범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뭐 세상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더 이상의 혼란이나 혼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빠른 집행이 제가 보기엔 최선이라고 봅니다. 빠른 집행이 최선이다. 당장 지금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체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 난관이 좀 예상이 되죠. 뭐 지지자들 있지만 물론 다 뭐 끌어내고 공무집행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경호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역시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그야말로 네.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최상목. 비록 임시적이기는 네. 하지만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해서 당연히 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법한 네, 그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대해서 협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죠. 그 얘기를 네. 좀 해야겠네요. 자, 환율이 지금 보니까 1,470원, 7원 정도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면서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체포가 된다, 네. 체포가 될 거다. 이게 시장에 좀 퍼지고 이렇게 되면 또 좀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기도 하고요. 안정화되겠죠. 아무래도 신병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네. 탄핵과는 별도지만 그래도 형사적으로 저렇게 구속까지 되고 뭐 체포에 이어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미 형사사법적으로도 구속이 네.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일종의 징계 절차인 탄핵은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뭐 지금 네, 이 네. 상태에서도 확실하다고 봐야겠습니다만 더욱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훨씬 더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뭐 환율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 체포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뭐 반응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직 공수처에서 한남동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공수처와 뭐 경찰 기동대가 함께 간다고 하면 경호처에서 만약에 네. 문을 걸어 잠그고 바리케이트 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거면 이걸 뭐 뚫어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만약에 버틴다 진짜 공성전을 한다. 네. 그러면은 당장은 또 쉽지 그렇죠.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예. 어떤 물리력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호처가 만만치 않죠. 당연히.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럴 때 최성목 대행의 그런 뭐 이 명령이나 예. 아니면은 뭐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좀 막기가 어렵다. 뚫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이 상황 자체가. 삼성 이게 계속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충돌 가능성 이게 지금 계속 내리에 지금 남아 있고 이렇게 1월 6일까지 버티겠다는 얘기를 윤석열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그건 뭐 6일까지 1월 6일까지만 버티나요? 4월까지도 버티겠다는 뜻이지. 체포영장 이게 기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뭐 또 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4월 18일까지는 버틸 거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네. 플랜 A는 그거였죠. 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네. 6인 체제로 계속 지연시키면서 음. 4월에 2명 퇴임하면 4명밖에 안 남은 맨 상태에서 처음에 시나리오는 예, 추가 임명은 계속 맞고. 방해하고 네. 그러면 4명 갖고는 아예 탄핵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복귀를 노리겠다가 플랜 A였는데 네. 일단 플랜 A는 깨졌죠. 플랜 A는 깨졌다. 최성목이 2명을 임명하면서 예, 예. 깨졌다. 그럼 플랜 B 이것도 뭐 다른 거 없을 것 같아. 버티는 거밖에 없을 것 버티는 같은데 체포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가장 뭐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관건이고 네. 이거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주시장은 뭐 2,400이 깨졌다가 네 2,400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근데 만약에 오늘 또 체포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이러면은 또 시장이 반응을 또 하겠네요. 하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 뭐 탄핵 된다 뭐 그쯤에 되니까 그때도 막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그렇죠. 체포가 됐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불안한 상황이고 참 걱정입니다. 체포가 되는 것이 우리 시장 또 우리 국민들 또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제대로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는구나 네. 이런 사인을 주는데 그게 오늘 또 안 된다. 너무나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제 댓글로 인질극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계신데 인질극 맞죠. 제가 뭐 그 전에도 그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그걸 지금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공수처 이제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1단계는 윤석열 만나서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문에다가 붙이고 아니 찾아야죠 일단은.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저 관저가 꽤 큰데 아,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설마 숨어 있을까요? 덩치가 워낙 커서 숨어 있어도 눈에는 잘 띌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왔으면은 그 영장을 받아들고 검찰총장 됐던 사람인데 대통령 뭐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이란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영장 집행 뭐 피하거나 숨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워낙 비상식적이라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숨어 있는 것을 못 찾는다.
그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 사람은 찾아야 뭘 집행을 하죠. 근데 아니, 아, 물론 그렇군요. 저게 예. 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던 자리잖아요. 네. 근데 또 추가 공사를 꽤 했단 말이에요. 부속 건물도 증축도 더, 하고. 만들고. 네. 그래서 그 만들 때 아마 구조를 조금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아. 왜냐면 보안 시설이니까. 네. 보안 시설이니까 예. 그 전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쓸 때하고는 구조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 안에 구조가. 아, 그럼 그 만약에- 생소하니까 구조가 또. 네. 그 만약에 숨는다 그러면 그 바로는 못 찾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영장 집행에서 관저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찾아야 된다. 네. 그것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찾는 것도 네. 왜냐면 순순하게 여기 있습니다 얘기 안 하면. 그렇죠. 여염 가정집하고는 구조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1월 6일까지 1차 수색 영장, 그 체포 영장을 버틴다.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게 그 제가 뭐 확인한 거는 네. 아닙니다만 일종의 패닝룸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패닝룸. 패닝룸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비상시에 아, 안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면 밖에서 문 열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가끔 이게 큰 집들 특히 이제 네. 부자들이 사는 집에는 일종의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예, 만약에 그런 공간. 만약을 대비해서 그 전에 보니까 강남에 뭐 아주 네. 당시로는 제일 고가였던 빌라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일종의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뭐 그 안에 비상식량도 넣어놓고 뭐 여러 가지 버틸 수 있는 거를 넣어놓고 밖에서는 뭐 웬만해 갖고는 어떻게 열 방법이 없는 패닝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경호처를 뚫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인데 국가기관의 소환에 불응해. 네. 그것도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불응해. 왜 안 나와? 네. 무조건 안 나오잖아요. 막무가내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래. 그리고 그 영장 발부한 판사를 당장 징계해야 된대. 이게 네. 제정신이에요? 일단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그러니까 뭔 자체가-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해. 저자는. 그렇네. 진짜 이 넓은 그 관저 구석구석을 다 수색을 해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아니 이러면은 그냥 한없이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 안에 패닝룸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다? 그거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진짜 뭐 이번에 블랙 요원들한테 지급했다고 하는 C4 폭약으로 부시는 수밖에 없는데. 어휴.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 조금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설마 이러겠어? 설마 계엄하겠어?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관저에서 끝까지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또 준비를 하고 끝까지 안 잡히기 위해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그런 전략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경호처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거 참 걱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경호처 뭐 대응도 대응이지만은 이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뭐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색을 또 얼마나 잘하느냐. 뭐 1박 2일, 2박 3일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근데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그 상황,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에는 네, 안 맞죠. 안 맞죠. 네, 원칙으로 하면 3명 다 임명을 했어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민할 문제도 아닌데 네, 한덕수 총리가 억지 부렸던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네. 이른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진짜 내막은 뭐가 있는지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본인이 놓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는 뭐 말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그냥 그 세 명은 당연히 임명하는 거예요. 무슨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는 거고. 네. 그런데 두 근데 명만 두 했다. 명만 임명했어요. 민주당 추천 한 명, 국민의힘 추천 한 명. 네. 1대1로. 아니 근데 마은혁 후보자도 분명히 국회 추천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누가 비토권이 없는 거잖아요. 비토권이 지금, 없죠. 지금 대통령한테 그 권한대행한테 뭐가 네. 있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이라도 비토권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우리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헌법은 잘 만들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예. 물론 고쳐야 될 점도 있습니다만 오래돼서 이게 딱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3명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장 몫이 또 3명 명. 있고 국회 몫이 3명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3권에게 각 3명씩 333. 똑같은 비율로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 그래서 9명으로 결정하도록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 그게 제대로 실현된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3권은 어느 누가 더 위에 있지도 않잖아요. 네. 동등하게 이른바 이제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권력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추천목 3위는 그냥 국회에서 추천 절차가 음. 마무리가 되면 네.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몇 주 연속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를 당연히 그냥 임명하는 건데 요식행인데 사실은 네. 국회에서 추천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2명만 임명하면서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대통령 참모진들 사표냈다 그러고 진짜 한 대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오늘 새해 첫 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즉각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뭐 당연한 국회 네.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항상 중요할 때 뭐 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고민되고 뭐 네. 이쪽에선 이런 요구를 하고 저쪽에선 저런 요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헌법과 법률 원칙대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이라는 어정쩡한 타협책을 내놓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에 안 맞으니까요. 물론 근데 안 한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보단 100번 낫지. 일단 헌재가 굴러갈 수 있게 결정을 할 수 있게는 됐으니까 8명.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만 차라리 헌법재판관 3인을 다 임명을 하고 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그거는 뭐랄까요 원칙에 대한 훼손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뭐 거부권 행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여야 논의를 해서 어떤 수정안 합의안을 내놓고 그걸 먼저 통과시키거나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네. 3명 중에 2명은 그 좀 참- 어정쩡하긴 예. 해요. 네. 참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8명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때도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파면이 됐었고 이제도 이번에도 뭐 8대 0 아니면은 권한쟁의 심판 거쳐 가지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아 그럼요. 이게 예. 뭐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고 네. 이 준비기일을 딱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음. 내일 또 2차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1차 준비기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앞으로의 입증 절차나 지금 이 상태에서의 양측의 주장의 요지를 정리하고 그게 이제 준비기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네. 그 중에 그 준비기일을 진행하던 주심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헌재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네. 상당 부분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런 언급을 하잖아요. 공제 뭐 이른바 사실이다. 뉴스 봐서 다 합니다. 그건 다 알고 있다. 공지의 사실 내지는 뭐 주지의 사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국민도 알고 재판부도 안다. 음. 이건 뭐 따로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다.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탄핵 사유 자체가 네. 공지의 사실이에요. 대부분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예. 생중계로 봤습니다.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릴 일은 아니죠, 이거. 네.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제 오마이 TV가 그때 내란 사태 생중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국회를 봤단 말입니다. 헬기 모습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헌재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언급을 다시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 뭐 일단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헌재 심리는 계속 신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붙여서 좀 해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쌍권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쌍권총을 글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K2나 이 소총 있잖아요. 옛날에 네, 이제 M16도 썼고 요새는 우리 이제 K2 소총. K2. 뭐 예, 이런 게 군대 가면은 지급되는데 예, 지급됩니다. 이거는 사거리도 길고 네. 잘 맞아요. 아하. 잘 맞춰요. 맞아요.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K2 예. 소총 사격하면 제가 사격을 좀 잘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K2 소총 뭐 154, 204, 254 이렇게 쭉 있으면 네. 20발 쏘면 20발 다 맞췄어요. 오, 명사수시네요, 명사수. 제가 중대에서는 1등이에요. 오. 우리 훈련 중대에서는 1등이었는데 그 장기 훈련을 받으면 이제 권총 사격 훈련도 받습니다. K5 권총 사격을 받는데 네. 그때 25m인가 관역이 거기에 관역을 놓고 이제 쏘는데 50점이 만점이에요. 네. 45점 맞았거든요. 어우, 잘 쏘시.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권총은 그만큼 맞추기 어려워요. 아, 그래도 네. 잘 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K2보다는 떨어진다. 45점이 1등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1등인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권총은 사거리도 짧고 잘 안 맞아요. 이 얘기를 너무 오래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그 말씀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권총은 원래 적군에 대한 사살용이 아니고 네.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장교나 주요 지휘관들의 자살용이다. 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쌍권총을 지금 찾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자살용 아닌가? 권총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자해하는 수준의 그런 지도부가 지금 꾸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 뭐 이제 미래를 보면서 아니면 보수 진영을 다시 한번 재편하고 이런 뭐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윤석열과 함께 사라지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은 딱 그렇죠. 음.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네.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하라고 적극 권유를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의 권한 받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거부권도 행사하지 그렇죠. 말라고 하든지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앞뒤가 안 유지하려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네. 왜 저럴까 이해는 안 되는데 음. 제가 보기엔 플랜 A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무조건 시간 끌고 4월 되면 2명 또 임기 만료로 퇴직하고 그러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 헌재 구성이 되고 180일 버티고. 버티고 그게 플랜 A라고 하면 네. 얘기를 들어봐도 플랜 B는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예.
헌법재판관 임명하기 전에도 플랜 B는 없어. 무조건 될 거라고 뭐 볼 그냥 부분도 있었겠죠. 본인들도 될 거라고 확신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거밖에 없다 방법이. 어쨌든 그렇게 하자. 네. 근데 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4월까지 끌 리가 없어요. 제가 그럼요. 보기엔 절대 끌 일도 아니고 끌 수도 없어요. 2월 안에 끝난다. 네. 예. 그럼 플랜 B는 뭐냐? 국힘에. 지금 플랜 B가 없어요. 그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정치할 사람이라면 이걸 끊고 가는 게 상식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맞는 길 아닙니까? 근데 거의 그렇죠.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야, 좀 정말 한편으로서는 아니 정말 저렇게 머리가 없나. 또 한편에서는 정말 TK, PK 그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민심과 괴리가 돼 있나.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자. 이번에는 윤석열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바보가 아니면 플랜 B, C가 당연히 그 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플랜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 플랜 A, B, C를 짜놨는데 A, B, C가 다 불가능해. 그러면 그 플랜 없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국힘이 딱 그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은 플랜이 없는 거하고 매한가지예요. 그래요. 지금 그 상황으로 그냥 내내 끌고 있는데 본인들의 선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런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년 아니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 네. 4월에 총선이다. 그러면 절대로 저렇게 못 하죠. 그거는 PK도 저렇게 못 할 거예요. 네. TK는 모르겠으나 PK도 저렇게는 못 할 건데 3년 이상이 남다 보니까 지금 저러고 네.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 다음 선거에 또 한 번 당선되는 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네. 제가 사실은 지난달 초부터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드렸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위원정당 같다 보인단 말이죠. 아, 위원 정당 같아 보인다. 아무리 봐도 저거는 예. 지금 정상적인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정당으로는 안 비춰진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걸 걱정해야 돼요 지금 국힘은. 국민의 힘은 아예 뭐 정당 자체가 네.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 관련해서 선전선동한 사람들 고발을 할 거다. 거기에 뭐 권성동 대표도 들어가 있고 유튜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는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때는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 왔는데 조갑재 씨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보다 정말 이 10배나 더 아니면은 더 그 이상 심각한 이 범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헌법 파괴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방어를 해주냐 이게 코미디다 이런 얘기. 그게 참 조갑재 씨의 이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될 정도로 그게 정상으로 이제 보이고. 아니 그렇죠. 차라리 그때는 탄핵에 반대했더라도 지금은 찬성하는 게 정상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건 내란인데 이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명백한 탄핵 사유인데 그렇네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거로 보면 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한 사정이 뭔가 이 권성동 그러니까 그보다 10,000배 엄중하다고 했나 10,000배. 박근혜 탄핵 때보다 지금이 10,000배 더 엄중하다라는 얘기를 조갑재 씨가 했습니다. 이게 코미디다라는 거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에는 검사 권력을 어떻게든 뭐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플랜이 또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지도부에 와 있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더 그렇습니다만 그 검찰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검사 출신들이라 우리가 검찰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이 검찰 정권을 지켜야겠다. 네. 그런 의식이 있을까? 저는 그거는 의문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거지. 다. 자기가 검찰로 엮여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앞길이 중요한 아. 거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 싶은 건데 네. 객관적으로는 저런다고 지켜지나 싶은데 그래서 계속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말 못할 사정. 그러게요. 그것도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왜 흔히 목줄 잡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이 비상사태, 그러니까 계엄 또 내란 이거부터 국민의힘 지금 반응까지 뭐 하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예, 예. 자, SF 영화처럼 딴 세상 얘기, 딴 나라 얘기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예, 다른 차원의 예. 외계에 있는. 기본적으로요. 네. 의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전부. 음. 그러니까 무슨 의리 내지는 윤석열에 대한 충성 때문에 네. 저런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건 일도 없어요, 정말. 근데 본인 입장에서 지금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럼 근데 글쎄 뭐 그전에 부탁한 것도 많지 않겠어요. 아. 이런저런 부탁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 뭐 계엄 논의할 때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소맥 먹으면서 계엄 모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데서부터 예.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술자리에서 아유 뭐 계엄 뭐 비상 대권 비상 상황 그리고 뭐 몇 명 동원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술자리에서 막 이게 주고받는 그런 것처럼 네. 술자리 대화하듯이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 지나친 음주는 개 엄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도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이 안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안가라는 게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 필요성은 있죠. 필요성은 있어요. 네, 안전가옥은 뭐 역대 어느 정부도 다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 지금 그 안전가옥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게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사태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관저가 있죠. 국무총리도 삼청동에 총리 관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있는 장관도 있지만 없는 장관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외교부 장관은 관저가 있죠. 그 한남동 공관촌에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만. 근데 경제부총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용산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경우도 지금 이 그렇고. 상황에서는 그 예.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네. 경호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걸 매뉴얼을 진작에 만들어 놨어야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딱 되는 순간에 바로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그 네. 가족은 안가로 움직였어야죠. 그래서 그럴 수 경호 시설이 갖춰져 있는? 있는 안가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출퇴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안전가옥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은. 봐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안 썼던 거지. 그렇죠. 그럴 때 써야지. 그럴 때 아. 안가를 그 뭐 안가 술 먹을 때 쓰는 게 아니고. 따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뭡니까? 왜 그 도곡동에 가면 예. 그 국정원에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통으로 이제 예. 국정원에서 쓰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그 국정원장의 뭐 일종의 별채 뭐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죠. 모 아, 국정원장이 예. 국정원 예산을 들여서 어허. 그 국정원 그 안에 이제 국정원장 관사가 있는데 거기 출입하기가 그 옛날 청와대 관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온갖 물론 뭐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게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드나드는지가 다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경호 절차를 그렇죠. 예, 밟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불편해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모 국정원장이 그 도곡동에 있는 빌딩의 한 층을 별채 비슷하게 꾸민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거기서 편하게 사람 만나고 뭐 사람들 초대해서 거기서 파티도 하려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한 건데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 안가를 바로 아우. 만드는 것도 거의 그 수준의 발상이죠, 사실은. 안가를 바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 생각해봐도 너무 문제 웃긴데. 지금 한남동 관저가 어떤 모습일지 저는 궁금해요. 부속 건물이 또 어떻게 쓰이고 있을지도. 그러니까 그 뭐 한두 개 정도는 바로 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것도 뭐 자격도 없는 업체에 이상한 수의계약 형태로 네. 그 불법적으로 그 개보수 공사를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요구를 했을지 모르죠. 이렇게 고쳐 주세요 했을 텐데 분명히. 이것도 뭐 이제 밝혀지겠지만, 네, 참 이 안가가 빠가 될 뻔한 이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가 뭐 곧 도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장에서 돌고 있다 그래요. 출발은 한 모양이죠. 과천 쪽에서. 지금 뭐 이 도착이 곧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는데 아직은 뭐 도착 안 하는 걸로 봐서는 현장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곧 도착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저희 기자들한테 들려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곧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은 이제 10시 44분이거든요 벌써. 신병 확보도 곧 할 거고 네. 앞으로 수사도 이제 해야 되니까 격려의 필요성이 큰 때이기는 합니다만 네. 뭐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이번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이 안 돼요. 수사의 기본은 밀행성과 신속성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이거 맞나 싶어.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영장 발부도 너무 좀 질질 끌었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게 33시간 동안 기다렸으면 그 안에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게 그럼요. 아닌가. 당연히. 100% 발부인데 사실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너무 늦어졌습니다만 발부 받았으면 바로 갔어야지. 그러니까요. 31일에 그때 바로 갔으면 그때는 뭐 이제 이른바 이제 극우 지지자들도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렇죠. 바로 들어가서 했으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도를 했으면, 그러니까 당장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기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형소법 110조나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이나 공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서 영장 제시하면서 이래서 여기서 지금 막는 거 당신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길 열어라. 하면서 사실은 출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 요청을 했어야죠. 적어도 출발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요. 정광석화처럼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늘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연우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응원합니다. 왠지 봤더니 이대로 위원장당으로 해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뭐 지난 1년 국회 법사위 가방에 보면서 기억나는 게 뭐 있나요? 헛소리 떼쓰기 미참여 줄퇴장 진행방해 임성근 실드 명태균 의원 회피 이젠 대통령 실드 이 정도로 한 축의 정당이 망가지는 건 처음 봅니다. 부디 해산하시길. 오히려 이대로 쭉 가서 해산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봐도 이거는 위헌정당인데 이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위헌정당인데 누가 봐도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 정치의 자율성 내지는 뭐 기본적인 보장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걸 국민의 힘을 보고 과연 뭐 외부자의, 그러니까 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은 아니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네. 국가에서 존속할 수 있는 정당이야? 이런 말 할 법도 해요 지금 보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조기를 국기로 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건 뭐지? 이거는 이건 뭐지? 이거는 무슨 일부 유럽 국가에서 뭐 네. 극우 정당 내지는 이른바 파시스트 정당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심한데? 더 심한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이거 이게 역사 책에서만 보던 그런 정당이 여기 네. 있네? 뭐 이렇게 그래요.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아 위헌정당이다 해산해라 이렇게도 외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 너무 창피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그 표현이 사실은 대단히 솔직한 표현이죠. 창피. 국민의 입장에선 창피하죠. 창피하다. 네. 그렇죠. 창피하고 사실 이 계엄 딱 터졌을 때 뭐 태국에서 우리 돈으로 이 태국 돈 안 바꾼다고 바꿔준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남아시아에 우리 원화를 가지고 이제 바꾸는 걸로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믿습니까 원화를? 아니 그리고 태국은 워낙 한국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가는 나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도 그렇죠. 태국 어디서든 환전이 용이한 그렇죠. 화폐 중에 하나였는데 야. 태국 입장에서도 봐도 야씨 우리도 안 하는 거를 우리도 저렇게는 안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돌이켜 보면 정말 이 창피했던 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걸 2025년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걸 오늘 새해 첫 업무일입니다.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다 시무식 이제 회사에서 다 하셨을 텐데 그날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2025년 지금 뭐 환율도 1,460원대, 68원 정도 되고 있고 여전히 높고 코스피도 2,400선이 여전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자, 2025년 경제 뭐 전망 그래도 우리 의원님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정치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제일 클 것 같아요. 제일 급선무는 일단 전국이 안정되는 겁니다. 네. 전국 안정은 윤석열의 복귀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안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지. 네. 윤석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상대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되면? 상황은 아니 어느 나라 정상이 윤석열과 정상 외교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네. 예. 그림이 그러니까 안 그려져요. 여기서 전국 안정은 일단은 빨리 스케줄이 확정되는 거죠. 스케줄.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은 탄핵대로 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그 수사와 재판은 재판대로 네. 형사사법 절차대로 어느 정도의 스케줄은 빨리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되면서 탄핵은 어느 정도 스케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일 준비 기일을 하고 나면 제 예상으로는 아마 준비 기일로는 내일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본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뭐 많아야 한 번 더 정도 준비 기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할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기일이 이제 잡히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네. 탄핵 관련한 스케줄은 어느 정도 그렇죠. 가시성을 띠는 거고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네. 일단 내란 수개와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는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네. 스케줄 보이니까. 그 다음 문제는 네.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상목 선에서 끝나는 거냐 이게 확정이 돼 어느 정도는 확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확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은 지금 스케줄 보이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는 지금 약간 뭐 오늘 집행이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빨리 체포가 돼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발부, 그 다음에 구속이 되고 수사하다가 재판 넘기는 거. 네. 그 스케줄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체포가 제일 뭐 중요한 그렇죠. 첫 네. 단추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네. 법적 절차,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내란 세력 이외에 남은 사람들이 국정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조기 대선까지의 대선으로. 스케줄이 잡혀야죠. 그리고 나면 조기 대선 스케줄이 네. 잡히면 상당 부분은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상태가 될 거고 그 대선을 통해서 당선자가 나오면 사실은 그때부터 바로 임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대통령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보궐선거는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그냥 그 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빠르면 4월 중에 당선 확정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4월.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되고 그게 되면 사실은 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다 채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일단 산업 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뭘 하겠다는 아무것도 건지 없었어요, 진짜. 뭘 하겠다는 건지 네. 모르고 R&D 예산이나 깎고 깎았다가 늘린다고 늘렸다가. 했다가 뭐 제대로 진짜 복원도 안 되고 있고. 샤워실의 바보였죠. 뭐 5조 몇천억을 한꺼번에 깎았다가 뭐 그다음 돌아다니면서는 R&D 예산 복원이 아니라 대폭 확충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랬다 예. 저랬다에다가 지금 한국 대기업의 신규 투자는 다 미국 쪽으로 다 몰아주고 다 그런 퍼주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빨리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임기를 2027년까지 다 채우는 것보다는 나아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나아지는 진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금융시장도 그렇고 네. 나아질 수 있겠죠. 아. 일종의 서민 경기도 나아질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원활하게 돌아가야 경제도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원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는 이미 다 끊겼고 네. 누가 여기에 돈을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아. 그리고 들어왔던 돈도 저거를 언제 어떻게 빼내야 네. 되느냐 이 고민만 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지금보단 나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말만 꺼내놓고 거꾸로 했던 밸류업. 이것도 제대로 하면 사실은 한국 기업은 너무 쌉니다. 싸다. 가장 큰 매력적이다. 장점은 그거예요. 매력- 싸다. 일단. 싸다. 근데 언제까지 쌀 거냐? 그거는 싼 이유가 해소돼야 안 싸지겠죠. 지금은 싼 싼 이유가 건 있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쌀만해요. 쌀만하다. 왜냐면 이게 주식을 갖고 있어봤자 필요가 네. 없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우픈 현실이 미국에 투자하면 미장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고 국장에 투자하면 원금을 그렇죠. 낸다 이런 네. 얘기가 네. 회자가 될 정도로 네.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이 전국의 안정성 스케줄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고 만약에 복귀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상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정은은 만나도 윤석열은 안 만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 정말. 김정은하고는 외교를 해도 윤석열하고는 외교 못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대통령 설령 만약에 만에 하나 복귀한다고 해도 만난다 그런 건? 미국의 가치를 넘어서 예. 문명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거죠. 이거는 반문명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반문명적인 지도자를 누가 만나겠느냐 이런 얘기.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영장 집행 지원 관련해서 위법 소지 없게 할 거다. 바로 이게 또 받았네요. 위법 소지 없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쭉 간다. 직진한다 이 얘기인데 뭐 윤석열 쪽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나 입장을 굳이 언론에서 다뤄주고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이게 밸런스 차원에서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굳이 이 얘기를 이 고조할 미주알 다 써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 듭니다. 그런 다 거죠. 반박이 이제 되는 건데.
인질을 잡고 인질극을 벌리는데 네. 인질범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다 그러니까요.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왜 이 인질극을 벌이게 됐냐? 아, 내가 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눈물 나는 그 사연을 다. 그래서 내가 뭐 돈이 꼭 필요한데 그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게 오죽하면 됐다. 이랬겠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사정을 다 전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우리 한케이님께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이다, 뭐 이런 해산 말씀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제율님은 아이들이 계엄 단어가 들어가게 개사된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면서.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속상하고 창피하면 국민 몫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예.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태였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네. 패러디가 여기저기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황당한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네. 맨날 한남동 관저에서 술 먹고 뻗어 있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술 좀 그만 먹고 차라리 게임이라도 해. 그랬더니 잘못 알아듣고 개엄을 했다는. 근데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그 정도로 황당한 네. 거였죠 계엄이. 그러니까 뭐 패러디된 것 중에 아니 사랑하면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사랑해서 난 계엄까지 했다. 뭐 이런 패러디나 이런 것들. 국민들이 그만큼 이 사안 뭐 이제 각종 패러디가 난무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사항이 지속이 되고 있고 현재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유튜브로 볼 거 다 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전화를 하면서 이래저래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막 독려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내란 내지는 내전 상황을 지속시키려고 이제 독려하고 있는 그렇네요. 상황이니까. 선동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국민의힘의 네. 권영세 비대위 체제의 그 인선 과정에도 과연 저 한남동에서 요구사항 반영이 안 된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좀 왜냐하면 인선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요구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하. 저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요구하지 않고서야 저런 네.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비대위 들어가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선 구조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뒤에서 뭐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 전화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방편을 통해서 거의 뭐 지시하고 지휘를 해왔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이고 또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가장 시급한 이 시점에도 그렇게 조종할 수가 있다. 그렇네요.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것 좀 절연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이 더 그래 국민의힘 바뀌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단시간 내에는 안 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있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뭐 혹시 김건희 뭐 이런 사람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 휘둘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네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현장 조금 더 현장 상황 성조기 더 큰 성조기도 등장했네. 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조기를 들었으면 윤석열 체포에 앞장서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미국적 가치 내지는 문명 사회의 기준이지 그게. 네, 기준이지. 그게 참 저희 보면서 계속해서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오늘도 한남동 현장 계속 함께 할 수 있고요. 자, 김용남 전은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아까도 잠깐 새해 말씀은 좀 하셨지만 인사 말씀하셨지만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또 희망을 주시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조금씩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장시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보입니다만 가까이서 들어보면 직선은 아닐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뭐 약간 이렇게 출렁이고. 업다운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역사적 퇴조 상황을 맞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언젠간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번보다도 높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대한민국 내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힘이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보면 올라간다. 지금은 내려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네. 희망을 잃지 말고 옳은 일을 향해서 계속 또박또박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새해 첫 근무일입니다. 참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해야 시작해야 되나요? 진짜.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될 것 같은 게 항상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김용남 의원이 나오는 날에만 무슨 일이 항상 있더라고요. 오늘 체포가 되고 이제 2025년 좀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